정옥은 올해로 65.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 이제는 손녀까지 둔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옥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풍경이 있었다. 큰 집 작은 집 다 모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음식 앞에 어른들이 앉고 며느리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 그것이 정옥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다. 며느리 미정은 맞벌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다. 아이 키우랴, 직장 다니랴, 살림 챙기랴 늘 지쳐 보였다. 정옥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며느리라면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했다. 올해는 설에 뭘 준비해 오려나. 정옥은 혼잣말을 했다. 아들 성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 준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 자연스레 며느리에게 눈길이 갔다. 정옥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다.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 집에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이번에 뭐 특별히 준비하는 거 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어머니, 그냥 간단히 할게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 대답에 정옥의 입술은 굳어졌다. 물론 이해할 수 있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몰려왔다. 그래도 명절인데 시부모 대접이란 게 있지 않니? 속으로 중얼거리며 정옥은 옛날 생각에 젖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시부모에게 대접을 잘 못하면 얼마나 꼬중을 들었던가. 없는 살림의 빚을 내서라도 시부모 상에 음식 올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금 며느리의 태도는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다. 정옥은 며느리의 말투 속에서 무심함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어머니, 이번엔 꼭 정성껏 차려드릴게요라고 말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도 정옥은 잠들지 못했다. 한숨을 쉬며 뒤척였다. 내가 너무 구식인 걸까? 아니면 요즘 애들이 너무 무심한 걸까? 자꾸만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정옥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결국 속마음에서는 또 다른 기대가 피어올랐다. 그래도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겠지. 설날엔 정성껏 준비해오겠지. 그 기대는 마치 오래된 습관 같았다. 버릴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녀 삶의 일부. 그리고 그 작은 기대가 앞으로 어떤 큰 상처가 될지 정옥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설날 아침 정옥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며 집안을 정리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오늘은 다 같이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기대 하나로 그녀는 무거운 몸을 움직였다. 잠시 후 아들 성호와 며느리 미정, 손녀 지연이 들어섰다. 손녀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해맑게 웃었지만 미정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다. 정옥은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오늘은 정성을 보여주겠지. 하지만 식탁 앞에 앉았을 때부터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정아, 이번에는 음식이 좀 간단하네. 요즘은 큰 집에 이렇게 대접도 잘 안 하더라. 그 말은 잔잔한 물결 같았지만 며느리의 가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미정은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속에 쌓여있던 말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면서 하루하루 버텨요. 솔직히 돈도 없으면서 시부모 대접 원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정옥의 귀에는 돈도 없으면서라는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그 한마디가 마치 칼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동안의 희생, 고생, 그리고 체면.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것만 같았다. 정옥은 손이 떨렸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아들 성호는 당황한 듯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정옥은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아들의 침묵은 곧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손녀 지연만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전을 집어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오히려 더 큰 대비가 되어 정옥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의 식탁은 더 이상 명절의 기쁨이 아니었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내가 바란 게 그렇게 잘못이었나? 시부모 대접이란 말이 이제는 욕심이 된 건가? 자신의 고집이 며느리에게는 짐이 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말을 곱게 삼킬 수 없었다. 그날 며느리의 한마디는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흉터로 남게 되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옥은 마음속 깊이 멍이 들어 있었다.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밤마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렸다. 돈도 없으면서 시부모 대접 원하냐? 정옥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잠을 설치곤 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을 탓하기도 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낸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 성우가 혼자 집을 찾아왔다. 정옥은 아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울컥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만 보아도 지난 명절날의 침묵이 떠올랐다. 성우야,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에 맴돌았다. 성우는 어머니 앞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그 말이 오히려 정옥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일부러 지난 일을 회피하고 있었다. 정옥은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다. 명절날 며느리의 말이 잘못이었다는 어머니, 미정이가 너무 말을 심했어.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성호는 끝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의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었다. 그 역시 갈등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한쪽은 사랑하는 아내, 다른 한쪽은 평생 키워준 어머니. 누구의 손도 쉽게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정옥의 마음을 더 깊이 갈라놓았다. 내 아들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며 눈가가 젖었다. 정옥은 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멀어진 듯한 거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 앞에서 더 말을 줄였다. 집에 돌아간 뒤 성호는 홀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어머니의 눈빛에서 서운함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한쪽 편을 쉽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어머니의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옥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아들에게 기대던 마음은 희미해지고 홀로 된 듯한 쓸쓸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거실 한켠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부모에게 했던 잘못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점점 그녀를 후회의 길로 이끌기 시작했다. 정옥은 명절 이후 한동안 며느리 집에 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아들이 찾아와도 바쁘다 핑계로 내보냈다.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뜨겁게 끓어올라서 식히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애써왔던 걸까? 거울 속 비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손주를 본다는 기쁨 하나로 웃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힘들었다. 정옥은 부엌으로 걸어가 커피 한 잔을 내렸다. 허전한 거실에 앉아 잔을 붙잡고 있자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잘했나? 아니지, 그때도 서운하게 했었지.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큰소리치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땐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그 역시 상처였을 터였다. 정옥은 무릎을 치며 눈을 감았다. 내가 똑같이 살고 있었구나. 부모에게 했던 불효가 떠오르자
미정의 말이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마치 세월이 돌고 돌아 자신에게 되돌아온 벌처럼 느껴졌다.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정옥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다. 집안은 고요했고 TV 소리만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울고 웃는 장면이 나오면 괜히 자신도 눈물이 났다. 특히 가족의 화해를 그린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가슴이 저릿해졌다. 나는 언제 저렇게 화해할 수 있을까? 정옥은 가끔 손녀 지연의 웃음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내 미정의 차가운 말이 다시 떠올랐다. 돈도 없으면서. 그 한마디가 무겁게 내려앉아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다. 며칠은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냥 대충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손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누구 하나 살뜰히 챙겨주는 사람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내가 참 외롭게 살고 있구나. 홀로 된 시간은 정옥에게 잔혹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고집이었음을. 이제와 돌이키려 해도 상처는 이미 깊게 남아 있었다. 정옥은 며칠째 집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TV를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부엌을 정리해도 손끝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음속 허전함은 아무리 움직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그녀 앞에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손녀 지연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저 간식 좀 먹어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정옥의 마음은 갑자기 풀렸다. 순수한 웃음과 천진난만한 눈빛, 아무런 계산 없는 말투. 그 순간 정옥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지연은 할머니 곁에 앉아 자신이 직접 만든 그림을 보여주며 즐거워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그림 속에는 정옥과 성호, 미정, 그리고 자신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옥은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순간 지난 명절날 며느리와의 갈등이 떠올랐다. 그때의 상처와 서운함, 그리고 아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손녀의 천진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고 상처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정옥은 지연을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았다. 손녀의 순수한 사랑은 정옥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제였다. 그날 밤 정옥은 거실에 앉아 손녀의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체면이나 대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돈과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체면보다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자. 그 작은 깨달음이 정옥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외로움과 서운함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손녀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가족을 바라볼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정옥은 마음을 다잡고 며느리 집을 다시 찾았다. 집 앞에 서자 지난 명절날의 갈등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들의 침묵,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부서졌던 순간들. 하지만 손녀 지연의 웃음과 말이 떠오르면서 마음속 깊은 결심이 단단해졌다. 오늘은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 문을 두드리자 미정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말을 꺼냈다. 미정아, 지난번에 내가 너무 기대만 했던 것 같아.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체면이나 관습만을 고집했구나. 미안하다. 미정도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너무 짧게 말했어요. 제가 힘든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이 거칠었네요. 죄송해요. 서로의 사과와 진심 어린 고백 속에서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정옥은 속으로 안도하며 마음 깊은 곳에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며느리를 꼭 잡았다. 앞으로는 체면보다 서로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자. 미정도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가족은 다시 식탁에 모였다. 손녀 지연은 밝게 웃으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형식이나 체면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작은 배려로 가족을 지키자. 식탁 위에 작은 웃음소리 하나, 손에 잡힌 따뜻한 손길 하나가 지난 갈등의 아픔을 대신했다. 정옥은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이란 대접과 기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그날 밤 정옥은 혼자서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하늘 아래 마음속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손녀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는 날들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마음속 무거웠던 짐이 내려간 듯 오랜만에 속 깊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정옥의 눈에는 이제 후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작은 화해와 이해를 놓치지 않겠다.